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영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두 작품이에요. 하나는 The Woman in the Window. 한국 제목도 같은데 Woman in Window거든요. 넷플릭스에서 5월 14일에 소개가 된 작품이고요. 또 다른 작품은 Those Who Wish Me Dead. 한국 제목으로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 이 영화 경우에는 한국에서 먼저 소개가 됐어요. 5월 5일 날 개봉을 했고, 미국 경우에는 이게 워너브라더스에서 제작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워너브라더스 작품은 올해 한 해 동안은 HBO 맥스를 통해서 스트리밍하고 극장 개봉을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또한 HBO 맥스를 통해서 5월 14일 날 스트리밍을 시작했고 영화 개봉도 같은 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작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영화계 소식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조금 큰 소식이라서 전해드리는데 5월 26일 현재 지금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은 아마존에서 MGM을 84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9조 원이 되겠죠. 9조 원으로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한동안 계속 소식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확정적으로 결정이 된 게 이제 오늘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정에 따라서 아마존에서 여지까지 MGM이 소장을 했던 모든 작품들이나 그 작품에 관련된 이제 캐릭터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면은 제임스 본드가 되겠죠. 007. 그 시리즈 영화와 앞으로 제작될 수 있는 그런 판권까지 다 갖게 돼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시리즈를 계속해 나갈지 그것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을 시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앞으로 MGM에서 소장을 했던 4천여 개의 영화들하고 17,000여 개의 TV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왜 이렇게 MGM을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사들였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줄만한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MGM이 굉장히 한동안 적자에 시달렸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지불한 8.45 빌리언에서는 한 절반 정도로 책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고 산 이유는 미국의 바로 전 대통령 있죠.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제프 베조스가 이 MGM을 사들임에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출연했던 그런 리얼리티 쇼들에 관련된 후리지가 되겠죠. 녹화된 방송에 나가지 않았던 미방송분 자료까지 다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를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그런 쪽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은 이 트럼프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인종차별적이거나 뭐 여성 비하 발언이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방송되지 않은 그런 녹음된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MGM이 가지고 있는 영화들 중에는 007 시리즈도 있지만 락키도 있고요. 현재 훌루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 The Handmaid's 테일도 있고 로보캅 그리고 리걸리 블론드 뭐 요런 시리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들에 대해서 지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The Woman in the Window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작품은 5월 14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상영 시간은 한 1시간 4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트레일러나, 그러니까 예고편이죠. 예고편이나 아니면은 IMDb를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배우들이나 감독, 작가들을 보면은 엄청난 프로젝트라는 상상이 갔었죠. 감독은 일단 조 라이트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Darkest Hour라는 영화하고 해나, 그 Atonement, Pride and Prejudice 이런 영화들을 연출을 해서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감독이고요. 그리고 작가로는 뭐 일단 이 작품이 소설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소설가 A.J. 핀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조금 하기로 하고 이거를 이제 각색을 한 그런 작가로는 트레이시 렛츠라고 배우로도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을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극작가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희곡 작가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작품으로는 August Osage County라는 작품도 있고 Killer Joe라는 작품도 있고 그리고 Bug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들 모두 다 연극 무대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아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작품들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반가운 느낌이 컸었거든요. 그리고 출연하는 배우들을 보면은 에이미 애덤스 있고요. 게리 올드만 있지. 줄리아 무어, 제니퍼 제이슨 리, 와이엇 러셀, 앤서니 매키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극작가를 담당을 한 트레이시 렛츠도 잠깐 나오는데 출연 배우의 리스트만 봐도 상당히 대단한 작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작품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18년에 다 촬영을 마치고 개봉이 될 뻔했지만 이게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개봉 일시가 미뤄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극장 상영을 미루게 됐다가 결국에는 넷플릭스에 매각이 됐죠. 일단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주인공 애나는 남편한테 9살짜리 딸의 양육권도 뺏긴 상태에서 혼자서 덩그러니 굉장히 큰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애나는 원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정신과 치료 의사였었는데 에그로포비아라는 그런 광장 공포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10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애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도 집으로 찾아와야지 되고 다른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데이빗이라는 젊은이가 대신 쓰레기도 가져다 버려주고 장도 받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뉴욕에서 살고 있거든요. 애나가. 뉴욕에서는 굉장히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웃을 살펴보려면 살펴보기가 굉장히 편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웃을 살펴보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앞집에 러셀이라는 그런 가족이 이사를 들어오죠. 그래서 이 집에 사는 10대 아들 이탄하고도 이제 인사를 하고 친해지게 되고 이탄의 엄마인 제인하고도 인사를 나누게 돼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인하고 너무 잘 맞는 거야. 얘기도 잘 통하고 술 마실 때도 이제 술 친구로도 좋고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서로 공감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기가 잘 통해서 굉장히 좋은 친구를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건너편 집에서 그러니까 이탄의 아버지죠.
알리스터 러셀이 굉장히 식구들한테 소리 지르는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집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이단한테 전화를 해서 괜찮은지 그런 안부 전화까지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인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을 목격을 해요. 그래서 애나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가 않았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신고를 한 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애나가 광장 공포증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제인하고 같이 나오는 장면에서도 그랬다시피 굉장히 음주량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약물하고 이 알코올이 섞이면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몰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나는 본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경찰이나 뭐 이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하고 좀 황당해하긴 하지만 점점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자기가 진짜 잘못 본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애나가 모르던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이 영화가 이제 스릴러로 진행이 되거든요. 더 워먼 인 더 윈도우는 2018년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까지 올랐던 그런 인기 소설을 바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게 이제 2018년 후반부에 완성이 되고 거의 개봉이 될 뻔했으나 개봉이 못된 이유가 뭐냐면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영화를 완전히 끝내기 전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 스크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요 테스트 스크린을 한 결과가 너무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영화 내용을 관객들이 잘 따라가지 못했다. 뭐 요런 게 이제 전체적인 평이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재촬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개봉 시기가 많이 늦어졌고 결국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 3월에 개봉을 할 예정이었는데 3월이면은 이미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감에 따라서 거의 모든 나라가 이제 셧다운이 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을 하지 못했고 그 후에 넷플릭스에 판매가 돼서 결국은 올해 5월 14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죠. 근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테스트 스크린 때문인지 소설하고 너무 다르게 진행됐고 캐릭터 자체의 묘사도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좋은 감독하고 작가하고 배우들을 데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의문이 갈 정도였거든요. 이 배우들이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인데 너무 배우들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주인공을 맡은 애나 역할을 맡은 에이미 애덤스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를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연기를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앨리스터 러셀 역할을 맡은 게리 올드만 경우에도 그렇고 제인 러셀 맡은 줄리안 무어도 그렇고 또 제니퍼 제이슨 리나 와이엇 러셀 경우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애나의 남편 역할을 맡은 앤서니 맥기의 경우에는 거의 목소리 연기를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목소리만 나오는 부분이 많았었고 이 영화를 만드는데 4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예산이 이 배우들을 고용하는데 비용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재촬영하는데 다 들어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4천만 달러를 들여서 만든 스릴러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부분부터는 영화를 보신 다음에 다시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실 생각이 없으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들어도 상관없다거나 영화를 미리 보신 분들은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소설을 쓴 A.J. 핀이라는 작가는 필명이에요. 실제 작가 이름은 댄 멀로리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좀 찾아보니까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스캔들이 일었었는데 본래 직업은 평론가이자 편집자였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필명으로 쓴 이유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터뷰나 뭐 아니면은 다른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본인이 암 투병 생활을 하다가 완치가 돼서 고생을 한 사람이라는 거를 많이 강조를 했었고, 거기에다가 어머니도 암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기 형제도 사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학교에서 PhD를 받았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뉴요커라는 잡지에서 심층 취재를 해가지고 작가에 대해서 쓴 기사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큰 스캔들이 일어났었는데, 이 어머니랑 저 형제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상태고, 이 사람은 그 영국에서 PhD를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본인 또한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본 적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 작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자기가 이제 바이폴러 환자이기 때문에, 조울증이죠. 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작가로서의 이제 신뢰도가 거의 땅에 떨어진 상태였었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더 워먼 인 더 윈도우라는 작품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다른 영화와 유사점이 많아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긴 한데, 주인공 여자가 이제 광장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다가 크라임 미스터리니까 이런 쪽에서 볼 때도 95년에 미국에서 소개가 됐던 카피캣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시그니 위버하고 홀리 헌터가 나오는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에서도 시그니 위버가 광장 공포증 때문에 본인의 아파트에서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유사했었고, 그리고 2014년에 개봉됐던 Gone Girl, 한국 제목으로는 나를 찾아줘. 그리고 또 다른 작품들로는 히치콕 감독의 Rear Window, 그러니까 이창이죠. 54년도 작품. 그리고 또 다른 작품 Shadow of a Doubt이라는 의혹의 그림자라는 영화죠. 43년작. 그리고 니콜 키드맨이 출연을 했던 호주 영화인데 데드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건 한국 제목으로는 죽음의 항해라는 작품인데, 이런 작품들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져다가 짜맞춤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한 스캔들도 그렇고,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느낌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이게 더 그러니까 뭔가를 카피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영화가 되겠죠. 그리고 영화의 전반적인 느낌을 볼 때는 애나를 너무 정신질환자이긴 한데 좀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이상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원작인 소설하고 영화를 이제 대비해서 다른 점들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소설에서는 제대로 설명이 됐었던 부분이고, 아예 영화에서는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원래 테스트 스크리닝을 했었던 버전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트레이시 렛츠도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원래 본인이 이렇게 영화를 쓰고자 했던 의도는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중반부부터 굉장히 큰 반전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 반전이 뭐 한 3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반전 중에서 하나는 아예 예고편에서 이미 다 드러나요. 이 영화 전개에서 굉장히 필요한 반전인데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트레일러에까지 넣는 이유가 뭐였는지 그것도 궁금했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약간 김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나머지 반전이 나올 때도 그닥 놀라운 것도 없었고 웬만한 반전은 예상이 가능하지 않았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큰 아쉬움이 남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배우들만 해도 진짜 쟁쟁한데 이 배우들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이 감독이나 작가도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넷플릭스에서 지금 더 워먼 인 더 윈도우, 그러니까 우먼 인 윈도우 를 보실 수 있지만 보시면은 조금 흡족하지 못한 그런 영화라서 선뜻 이렇게 권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기보다는 이 작품이 영향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작품을 소개해드렸던 95년작 카피캣을 대신 보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89년작 죽음의 항해, 54년작 이창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비슷한 장르에서 그렇게 잘된 작품들이 있는데 구태여 이 영화를 보시면서 기분 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에이미 애덤스처럼 연기 잘하는 여배우가 주연을 맡은 원톱 영화가 이렇게 조금 아쉬움을 남기게 돼서 그런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팝콘 지수를 드리겠습니다. The Woman in the Window는 5월 14일부터 넷플릭스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팝콘 지수를 드리면은 2개 되겠습니다. 4개 만점에서 2개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 영어 제목으로는 Those Who Wish Me Dead 되겠습니다. 이 작품 역시 미국 내에서는 스트리밍과 극장에서 동시에 소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5일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영화들을 접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부럽기도 합니다. 네. 이 작품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The Woman in the Window처럼 여자 배우가 주인공을 하는 그런 영화가 되겠죠. 주인공이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해나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상당히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이단 역할에 존 번달이라는 배우가 나오고, 그리고 잭이라는 역할에 에이든 길런, 패트릭 역의 니콜라스 홀트, 오웬 역할에는 잭 웨버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름을 들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존 번달 경우에는 워킹 데드 시즌 1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역할을 했었고, 그 후에도 여러 작품에서 연기파 배우로 자리를 잡은 그런 연기자예요. 그리고 뭐 패트릭 역할을 맡은 니콜라스 홀트는 워낙 유명한 배우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어바웃 어 보이에서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거를 쭉 지켜보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미모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패트릭의 파트너 역할이자 이제 큰형 역할에는 이제 에이든 길런이 나오는데, 에이든 길런 경우에도 영국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연기파 배우고, 그리고 HBO 시리즈 게임 오브 스론, 왕자의 게임을 보신 분들이면은 에이든 길런을 많이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에이든 길런하고 니콜라스 홀트가 형제로 나오고, 잭 웨버는 미디움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죠. 거기에서 주인공의 남편으로, 착한 남편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었죠. 그리고 감독은 테일러 셰르던이라는 이제 작가 겸 연출가인데, 테일러 셰르던은 얼마 전에 저희가 Without Remorse라는 영화에 대해서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작품의 각본을 담당하기도 했었죠.
연출가나 각본가로도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지만 매번 아주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감독이나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조금 걸렸었고, 이 작품을 볼 때. 그리고 이 테일러 셰리던이 Those Who Wish Me Dead라는 원작 소설이 있는데 요거를 시나리오 작업을 했는데 본인은 연출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래요, 원래. 그런데 감독을 하기로 했던 분이 프로젝트에서 떠나감에 따라서 본인이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안젤리나 졸리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지금 볼 수 있는 작품이 나오게 된 거였죠. 간단하게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안젤리나 졸리가 맡은 이제 해나는 스모크 점퍼예요. 스모크 점퍼는 산림 소방대원인데, 말하자면 들불이나 산불이 난 경우에 제일 먼저 투입이 되는 소방대원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서 이 어떤 식으로 화재를 진압을 해야지 되는지를 앞에서 이제 지시를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소방대원이었는데, 이 해나가 한 번은 산불에 투입이 됐을 때 바람이 바뀌는 방향을 잘못 인지를 해서 사상자가 나요. 캠핑을 하러 갔던 어린이들도 몇 명 죽고 대원들 중에서 한 명도 죽고 이런 식으로 사상자가 나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산림 안에 위치해 있는 이제 Fire Lookout Tower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굉장히 크게 세워진 타워가 있는데 그 위에 작은 집처럼 세워져 있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산불 발생 여부를 계속 주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방대원이 되겠죠. 그런 역할을 맡게 됐는데, 우연하게 해나가 근무하고 있는 쪽으로 갑자기 나타난 소년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 소년이 커너라는 소년인데, 커너의 몸에는 여기저기에 막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나가 어디 많이 다쳤나 이러고선 살펴보는데, 커너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자기 피가 아니라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커너의 아버지가 오웬인데, 잭 웨버라는 배우가 연기했죠. 이 오웬이 검찰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회계 전문가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단에서 안 좋은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금융 거래에 대한 그런 자료를 알아내게 돼요. 본인의 상관인 검사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그 검사가 살해되면서 직감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과 이제 가족도 위험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서 피신을 하는 중에 오웬하고 커너를 죽이려고 온 컨트랙 킬러가 잭하고 패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에이든 길런하고 니콜라스 홀트. 이 사람들한테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중요한 자료를 넘겨준 커너가 도망을 치다가 해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커너의 외삼촌인 이단한테 무사하게 가고 아버지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이 집단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서 미디어에 또 컨택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컨트랙 킬러가 계속 이들 뒤를 쫓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살인 행각과 뭐 때문에 그러는지에 대해서 커버를 하기 위해서 해나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몬태나라는 주거든요. 몬태나 주의 산림 지역인데 산림 지역에 산불을 냅니다. 그러니까 해나는 어린 커너를 데리고 컨트랙 킬러를 피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산불을 또 피해야지 되고 거기다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스톰까지 피해야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대를 대적을 하면서 도망을 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야외에서 촬영한 부분이 많고 특수효과를 쓴다기보다는 프랙티컬한 그런 실제 촬영을 한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액션 면에서는 잘 나온 장면들이 많고요. 약간 화제가 난 장면에서 좀 어색하게 보이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촬영 면에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예산을 보면은 2천만 달러인데 2천만 달러를 들인 것 치고는 진짜 화면은 너무 잘 나온 편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출연한 배우들도 연기를 다 잘하고 이야기도 좀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된 편이에요. 하지만 안젤리나 졸리가 애를 데리고 이 컨트랙 킬러를 피해서 번개도 마저 가며 산불도 피해 가며 이렇게 영화 전체를 보내는 게 너무 지나친 설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컨트랙 킬러한테 쫓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안젤리나 졸리가 번개에도 맞고 산불 때문에 거의 타 죽을 뻔하고 막 이러는 설정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커너의 외삼촌 역할로 나오는 이단 역의 존 번살은 여기에서 데퓨티 셰리프, 그러니까 경찰로도 나오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서바이벌 캠프를 부인인 앨리슨, 메디나 쉔고라는 여배우랑 이제 같이 부부로 나와서 이런 서바이벌 캠프를 운영을 하는 사람들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존 번살의 경우에는 역할이 조금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앨리슨 역할을 맡은 메디나 쉔고는 여기서는 만삭이 된 임산부로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뭐 구조가 필요한 그런 여자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 강한 캐릭터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안젤리나 졸리가 주인공인데 이 해나 역시 강인한 여자 캐릭터로 묘사가 되거든요. 거기다 앨리슨이라는 캐릭터까지 그렇게 강한 여성으로 출연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재미있는 경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트랙 킬러 역할을 맡은 잭하고 패트릭 역을 한 에이든 길런하고 니콜라스 홀트 경우에는 둘 다 굉장히 드라이한 연기를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드라이함이란 컨트랙 킬러로서 자기 임무를 수행을 하지만 상당히 비즈니스적으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일반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회사원들이 할 만한 그런 대화를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에는 우리만 투입되는 것이 무리였어. 한 팀이 더 투입이 됐어야지. 예산 절감한다고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은 일이 잘못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자초지종을 모르고 들으면은 그냥 일반 회사에서 회사원들이 넋두리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컨트랙 킬러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죽이는데 사람이 더 필요했었는데 우리만 보냈으니까 이렇게 일이 잘못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대화 내용들이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드라이하게 처리된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앨리슨이라는 강한 다른 여자 캐릭터를 만났을 때 너무 방심하고 있다가 당하는 이 캐릭터들의 리액션들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중간에 잭하고 패트릭의 상사로 아서라는 캐릭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스잖아요. 보스로 나오는 배우가 누구냐면은 타일러 페리예요. 이 타일러 페리는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흑인 엔터테인먼트계에서 대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화 배우이자 감독이자 프로듀서인데, 이 사람이 주로 참여했던 분야는 코미디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연기를 할 때 코미디 연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보스 역할로 타일러 페리가 잠깐 몇 분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 순간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뭐 이러면서 잠깐 의아해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뭐 임팩트 있게 잘 연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타일러 페리는 그냥 보면은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전에 나왔던 영화에 대해서 모른다면 굉장히 등치가 크고 키도 큰 그런 풍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스 역할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잘 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그닥 좋은 평을 받지 못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젤리나 졸리한테 부여된 어려움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넘어야지 되는 것들이 지나치게 많아서 좀 안젤리나 졸리가 약간은
슈퍼히어로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게 하는 게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존 버널이라는 배우의 역할을 잘 살리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좀 남고요. 근데 자잘한 그런 몇 가지가 또 있어요. 여기서 영화 초반에 안젤리나 졸리 캐릭터와 같이 스모크 점퍼로 활동을 했던 이제 소방대원들이 대거 소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영화 전반에 걸쳐서 산불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방대원들을 볼 수가 없어요. 막바지에만 잠깐 나오고 마는데, 뭐 아무리 산이 넓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방대원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얘기가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조금 허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면이 이쁘고 많은 배우들이 최선을 다했고 연기도 뭐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던 것을 감안을 한다 해도 이런 허점들 때문에 점수가 조금 깎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라튼 토마토 경우에는 토메토 미러에서 61%를 받았고요. 그리고 메타스코어 경우에는 58점을 받았습니다. IMDb에서는 영화를 본 관객들이 10점 만점에서 6점을 줬고요. 그런데 라튼 토마토 그 사이트 안에서 어디언스 스코어를 보면은 85%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IMDb하고 어디언스 스코어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전반적으로 괜찮긴 한데 그리 잘 된 영화는 아니다, 뭐 이런 평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HBO Max에서 스트리밍으로 볼 수가 있지만 동시에 극장에서도 개봉을 했기 때문에 박스오피스 성적도 또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hose Who Wish Me Dead는 전체 예산이 2천만 달러였는데요. 이 영화가 이제 5월 14일 날 개봉된 이후로 미국에서는 56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750만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합치면은 1,300만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는데, 글쎄요,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박스오피스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 Those Who Wish Me Dead, 이 영화에 대한 팝콘 지수를 드려보겠습니다. 팝콘 지수는 4점 만점에서 2.5 되겠습니다. 뭐 안젤리나 졸리의 팬이나 아니면은 뭐 니콜라스 홀트의 팬들이라면은 이 영화를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보시기에는 뭐 그런 대로 볼만한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든 갤런을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었기 때문에, 이 배우는 영국에서 오리지널 시리즈였죠. Queer as Folk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 그래서 이 시리즈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리메이크 돼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방영이 된 바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왔을 때부터 눈여겨서 봤던 배우거든요. 연기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어떤 배역으로 나와도 늘상 눈길이 가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배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 배우를 보는 걸로도 충분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지금 보실 수 있는 The Woman in the Window, Woman in Window와 미국에서는 HBO Max에서 스트리밍을 해서 보실 수 있는 Those Who Wish Me Dead,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작품 모두 첫 번째 작품의 경우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 두 번째 작품의 경우에는 극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